이 문제의 발단이 된 이례경 이사장 얘기로 돌아가서요. 단수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 추천이 큰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례경 이사장이 고교 대학 선후배 관계더라고요. 친분이 매우 깊죠. 이해찬 대표 영향력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그것밖에 다른 설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밖에 이제 물러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직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사실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슨 인권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없어요, 활동 경력이.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주류로 만드는데 그때 도장을 찍어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찬 전 대표죠.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못 찾겠지? 라고 하니까 적당한 사람 소개해줄게 라고 해서 꽂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 자체가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뭐 합리적 추정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후견인, 정치적 아버지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최근에 또 2년 동안을 보면서 당검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주 명검을 만들려면요, 새를 잘 당검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당검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해찬 전 대표와 이례경 씨의 그 어떤 관계, 고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게 곁들여서 저는 이해찬 씨가 이재명 대표의 상황, 대원군 뭐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어느 정도 섭정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그 밑에 핵심 그룹 보면은 그 당시 비서실장 했던 사람은 지금 정책위 의장으로 들어가요. 김성한 씨. 그 당시 정책위 의장 사람은 지금 사무총재 조정식가 있거든요. 그 팀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뒤에서 정체적인 조정과 그걸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이해찬 전 대표에 쏠리는 눈길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용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매달 이런 의혹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부동산 시행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자금 수수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 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매달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업자가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네면 이 전 부지사는 다시 이 돈을 A씨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 3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매달 수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돈조로 한 달에 3천만 원씩 2년 동안 그럼 한 7억 되잖아요. 이 돈이 진짜로 이해찬 전 대표한테 전달됐는지 아니면 이화영 씨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냈는지 그거는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만약에 배달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해찬이라는 분이 그 용돈을 받아갈 사람이라는 통념이 그 동네에 아주 만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때도 그때도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분을 이렇게 딱 후보로 사실은 세워주신 분이 어떤 명분을 주고 뭐 명검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세워주신 분이 이해찬 그 대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그것이 단지 이해찬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독특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지도자의 자질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돈이 왔다 갔다 했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의 그 원로들 도덕적인 정당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내 뒷배가 돼주시면 돈을 드릴게요. 의 사건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새로 들어온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물이 흐려진다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주 정통적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었던데 거기 딱 어울리는 사람이 와서 서로 손을 잡은 거죠. 네 뒷배가 돼줄게 돈을 주렴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이해찬 전 대표가 훨씬 영향도 컸거든요. 그 영향이 크신 분이 어떻게 이재명한테 저렇게 전적으로 저렇게 할까? 이런 합리적 의구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게 연결고리는 이화영 부지사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해찬의 핵심 척건 중에 척건입니다. 평화부지사로 꼽은 것도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가 추천했다는 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중국에도 이해찬, 이화영이 같이 가서 여러 번 했고 네.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네. 관련해서 이사장을 이해찬 씨를 모셔가지고 이화영 씨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아주 돈독한 관계예요. 이사장 취임하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평화에서 월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이런 관점이라면 이해찬과 이재명은 밀접한 불가분의 이런 그 관계에 엮여 있다. 네. 그 뭐 말씀에 한 거는 뭐 전혀 근거가 제시된 것도 없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없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치권에서 공적으로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건 비롯해서 또 김성태 전 뭐 쌍방울 회장 네. 건과 관련해가까지 뭐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모순이 되면 사실 저희 당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사실 또 아니라고 할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자꾸 이거를 언론에 슬슬 흘리고 하는 폐해를 저지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국론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유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건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당당하게 발표하면서 정리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정말 없냐? 돈 준 사람이 줬다는데 그것도 1, 2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어요. 그 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현금으로 돈을 빼서 그게 그 여의도 국회 앞에 빌딩에 이화영 씨하고 이해찬 씨하고 사무실을 같이 인접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방 부회장이 이화영한테 그 현금을 갖다 주면 이화영이 그것을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이하천 사무실로 옮겼다. 굉장히 특정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럼 돈을 준 사람이 얘기한 건데, 지금. 저는 이걸 다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김성태는 그거를 믿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중간에 배달 사고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평판은 지금 이런 얘기에 계속 이름이 들락날락하는 평판을 이해찬 씨가 갖고 있다는 거죠. 당의 원로라는 분이.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